안녕하세요. 정치화법 34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특수 불법행위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첫 번째 유형으로서 이 특수 불법행위라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대해 배상을 받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직접적인 가해 행위자는 아니지만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이 책임 무능력자는 이 사람들로부터 배상을 받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지위, 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어떤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특수불법행위 제도가 되겠습니다.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아니면 심신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초등학생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그러면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죠. 보통은 감독자가 부모가 되니까. 그렇지만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감독자 스스로가 증명할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수불법 행위로는 뭐가 있을까요? 사용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피용자,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요 말이 중요하죠? 업무와 관련해야 된다는 거, 근무 시간 중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중요하겠네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 업주가 그 직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시 말하면은 오토바이 배달하는 업체에서 그 직원이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에는 그 사용자도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바로 뭘까요? 점유자가 1차적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유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공작물 등의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소유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그 가게를 새들어서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가게 주인에게 어떤 전선이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해서 그거를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그거에 대한 어떤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이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유자가 그런 요구를 소유자에게 하고 소유자에게 고쳐달라고 요구를 했다면은 점유자는 책임이 면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공작물과 점유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인공적 작업에 의한 물건, 이렇게 나와 있고, 점유자는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인정되는 사람이다. 그 물건은 소유자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남의 집에 새들어 산다면 임차인이, 다시 말하면 집을 빌린 사람이 그 집의 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유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물의 내가 친구 개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는데 그 개가 어떤 주위의 사람을 문다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 동물의 소유주인
친구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점유자죠. 동물의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런데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안 진다. 예를 들면 그 개주를 했다든지 아니면 큰 개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를 했다든지 이런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괜히 자기가 가까이 와서 개를 건든다든지 아니면 입마개를 열어서 자기가 물리게 되면은 그거는 이 점유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학교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에 대해서 생일빵을 한다고 합시다. 자, 한 명의 생일을 맞이한 사람을 5명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막 발로 막 밟는 생일빵을 했는데 잘못해서 그 친구가 생일을 맞이한 친구가 허리를 다쳐갖고 크게 입원해야 되는 크게 다쳐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면은 자, 이런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까? 바로 누가 때린 것이 직접적으로 그 친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 자, 그거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여기까지 개념 설명을 했고, 자, 개념 체크 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1번.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쵸, 바로 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쵸, 맞았죠? 자, 맞습니다. 네, 3번.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경우, 자, 뭐가 없어진다고 했죠?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과실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서로 분담하는 것 또는 가해자의 책임을 덜어주는 것을 자, 뭐라고 할까요? 자, 과실상계라고 얘기합니다. 과실상계. 그 다음에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변식,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무슨 능력이라고 했죠? 그쵸? 책임 능력이라고 하고,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어린아이라든지 심신상실자, 자, 만취자, 이런 사람들이 책임 능력이 없다는 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당한 처분을 내릴 수 있고 7번, 일정한 일반적인 불법 행위와 달리 타인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경우를 특수 불법 행위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설명하는 특수 불법 행위의 유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기 특수 불법 행위 4가지가 나와 있네요. 자, 이 4가지 중에서 고르면 되겠네요.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의 선임 및 사무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이렇게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자, 뭘까요? 그렇죠. 바로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동물 점유자의 배상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행한 불법 행위했으니까 디귿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이다. 밑줄진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해자와 가해 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가해자가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해야 한다. 자, 쭉 이런 불법 행위 요건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함께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억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자, 그쵸?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뭐라고 했죠? 그거를 무과실 책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2번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니은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는 뭐가 틀렸을까요?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위법하게 침해 요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심신상실자는 책임 능력이 없어서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신적인 손해는 디귿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포함되죠. 자, 그 다음에 리을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된다. 자, 리을은 기본적으로는 누가 증명을 해야 되나요? 자, 기본적으로는 자, 인과관계는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 때문에 손해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당사자가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미성년자가 아니라 보통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아이가 해당되는 거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는 수업 시간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